전북군 공항이 정부의 공항 계획에 포함돼 빠르면 2023년 취항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전북군 공항 건설의 향후 일정과 과제 짚어봅니다. 인사 불이익으로 인한 정신질환은 산재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회사의 인사권 남용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전주시장과 전주 지역 당선인들이 만나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소속 정당이 서로 갈라졌지만 시정 현안에는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항공오지 전북의 불명예를 씻을 기회가 마련됐습니다. 정부가 오늘 고시한 공항개발 중장기 계획에 새만금이 포함된 겁니다. 타당성이 검증되면 오는 2023년쯤에는 국제선 취항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먼저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2020년까지의 공항 계획인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계획에 새만금 국제공항을 최종 포함시켰습니다. 새만금 공항은 충남 서산 민간공항과 백령도 소형공항 개발 계획과 함께 포함됐습니다. 새만금이 개발될 때 거기에 들어오는 어떤 개발 수요에 의한 유발되는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는 거죠. 정부는 중국 관광객 유입 등으로 항공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국내 공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올 하반기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19년까지 기본 계획과 실시 설계가 이루어집니다. 사전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2020년에는 공항 건설에 착수해 빠르면 2023년 공식 취항도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요와 입지는 물론 공항의 규모와 사업 시기를 정하는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가 가장 중요합니다. 소음이라든가 그런 문제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새만금 지역 내에서도 과연 어디로 할 것인가 그런 문제는 아까 말씀 타당성 조사에서 새만금 공항의 정부 계획 반영은 도와 정치권이 뭉쳐 이뤄낸 성과로 지역 발전의 기폭제 역할은 물론 세계 잼버리 대회 유치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당장 올 하반기부터 개발 절차가 시작됩니다. 항공수요는 이미 충분할 것으로 분석됐고 공항 입지와 예산 등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이창익 기자입니다. 정부는 당장 다음 달부터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시작해 항공 수요와 공항의 입지, 그리고 공항의 규모와 사업 시기를 정합니다. 항공 수요는 전라북도 자체 용역 결과 2025년을 기준으로 165만 명, 정부 용역에서는 145만 명으로 충분한 것으로 이미 분석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공항 입지를 놓고는 논란이 무성합니다. 군산 미 공군의 활주로나 비행 작전 구역과 겹치지 않아야 하는 부분이 있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위치를 어떻게 정할지가 문제입니다. 또한 군산시와 김제시 모두 적지임을 주장하고 있어 지역 갈등을 극복하고 최적지를 찾아내야 하는 과제도 있습니다. 절차적 기준은 분명히 객관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결정이 되면 그 결정을 따라야 된다. 공항 건설비도 관건입니다. 이번 정부 계획에 포함된 제주 2공항의 경우 총 건설 비용이 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지만 새만금 공항의 경우 새만금 내부로 위치가 결정될 경우 건설비를 대폭 낮출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정부가 5차 공항 개발 계획에 새만금을 포함시킨 것은 중국 관광객과 기업 유치 등 대중국 교두보 확보와 무관치 않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새만금이 갖는 동북아 경제 거점, 허브로서의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새만금의 국제항공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향후 중국과의 관계가 얼마나 개선될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오늘 총선 이후 처음으로 전라북도를 비공식 방문해 같은 당 소속인 김승수 전주시장을 예방하고 전주 신흥고와 정읍의 복지시설 등을 방문했으며 한옥마을에서 1박을 한 뒤 내일은 새만금과 익산 원불교당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측근들은 이번 방문은 총선 기간 맺은 인연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한 개인적인 방문이라며 정치적인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기술 현장으로 발령받은 사무직원이 정신질환을 앓았다면 산업재해에 해당할까요? 법원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지난 2009년 KT에서 근무하던 원모 씨는 현장 기술직으로 인사발령을 받았습니다. 20년간 사무직으로 일하던 원 씨에게 현장 기술직은 경험한 적도 배운 적도 없던 생소한 업무였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원 씨는 적응장애라는 정신질환을 앓게 됐습니다. 절벽이나 이런 데를 보게 되면 뛰어내리고 싶다는 생각도 자주 일게 되고, 기까지 인간이 모멸적으로 견뎌내고 살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원 씨는 법정 다툼 끝에 사무직으로 복귀했지만 회사는 이듬해 인사고과에서 최하점을 주고 급기야 해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원 씨가 다시 법원에서 승소한 뒤 복직하자 회사는 연고가 없는 포항으로 전보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속 병원 신세를 지던 원 씨가 산재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원 씨의 정신질환이 보직이 변경된 지난 2009년에 발병했고 회사와 소송을 벌이면서 증상이 이어졌다며 이는 업무상 재해라고 판정했습니다. 법률적 쟁송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받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원고에게 적응장애가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노동계는 근로자를 이윤의 대상으로 보고 길들이려는 기업의 시각이 문제라고 꼬집습니다. 재해를 입어도 소송에 대한 부담으로 제대로 보상도 못 받고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부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한편 원 씨가 소송에 앞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산재 신청에 대해 공단 측은 개인적인 성향 탓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본 예산보다 883억 원이 늘어난 2조 1,175억 원의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제출했지만 올해 필요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813억 원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예산안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보통교부금은 세수 감소로 지난해보다 26억 원 줄었고 전북과학교육원 신축 이전비 65억 원이 특별교부금으로 편성됐습니다. 임실 옥정호 상생발전협의회는 오늘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옥정호 수상레포츠 단지는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니라며 정읍의 양보로 보호구역이 해제됐다는 것 역시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지난주 정읍의 장학수 도의원은 정읍 시민의 식수원인 옥정호에 임실군이 수상레포츠 센터를 협의 없이 추진해왔다며 상수원 보호구역 재지정을 요구했습니다. 전주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전주시와 지역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시장과 당선인들의 당적이 서로 달라 만남 자체가 관심이었는데 다행히 지역 발전에는 한 목소리였습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이 20대 총선 전주 지역 당선인 3명을 시청으로 초청했습니다. 김 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지만 새로운 당선인 3명은 국민의당과 새누리당 소속. 3명 모두 더민주 소속이었던 19대와는 확연히 달라진 정치적 모양새지만 지역 현안이나 지역 발전에 대한 생각에 의견차는 없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전주시 역사상 가장 정치권과 행정이 단결해서 김 시장의 협조 요청에 당선인들도 긍정적으로 답변했습니다. 한옥마을로 상징되는 관광산업과 주요 사업에 대한 구상을 드러내며 전주시와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의 큰 복판이 종합경기장 부지인데 전라도 밀레니엄 파크 특별법 이런 걸 한번 좀 구상해보면 어떤가. 역량을 또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이런 기회이기 때문에 큰 차원의 프로젝트 또 장기 플랜. 여수 야대 국면 속에 당선된 새누리당 정운천 당선인은 호남 내 여당 의원 역할론을 부각했습니다. 전주 시민들이 새누리당 좋아서 저 찍어준 거 절대 아닙니다. 오로지 낙후된 전북, 전주 한번 살려보라고.
전주시와 당선인들은 6월 국회 개원 이후에는 실무진 접촉을 정량화해 주요 사업에 대한 중앙부처 지원을 이끌어내는 데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도내 정신병원 입원 환자 10명 가운데 7명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 입원이 이루어져 입원율이 충남, 광주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의원은 지난 2014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도내 환자 2,700여 명 가운데 72%인 1,900여 명이 자의가 아닌 가족 등 보호자에 의해 강제로 입원했다며 범죄 악용 우려 등을 지적했습니다. 어젯밤 11시쯤 군산시 대면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길을 가던 39살 인모 씨가 뚜껑이 열린 맨홀 3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인 씨는 30여 분 만에 구조됐지만 얼굴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환기를 위해 기계실과 연결된 맨홀 뚜껑을 열어놨다는 아파트 관계자의 말을 토대로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20대 총선 당선자와 기관 단체장이 결속을 다짐하는 도민화합교례회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선거 과정의 갈등과 반목을 털어내고 전북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전북녹색연합은 군산시 성산면 습지에서 멸종위기 식물인 매화마름과 물고사리 군락을 발견했습니다. 녹색연합은 두 식물이 함께 발견된 것은 국내에서 유일해 보호 가치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전주시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이 대상자의 43%에 달했습니다. 전주시는 거주 기간 제한을 두지 않고 증빙 서류를 간소화해 타시도 신청률의 2배 수준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배달 전문 음식점에 대해 특별 위생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배달 음식점은 최근 급증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위생 상태를 확인할 수 없어 위생 사각지대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진안군은 첫째와 둘째 아이의 출산 장려금을 220만 원, 셋째 아이는 1,000만 원으로 상향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출산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도내 모 택시회사 대표 75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 4월분 임금으로 당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인 4,580원의 절반 정도 수준인 시간당 2,458원을 지급하는 등 지난해까지 근로자 6명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지난달 식중독 의심 환자가 발생한 익산 모 초등학교에서 급식이 재개됐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식중독 의심 환자 6명이 발생한 익산 모 초등학교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검체용으로 남겨놓은 보존식과 마시는 물, 식당 기구 등에서 식중독 관련 균이 발견되지 않아 오늘부터 급식을 다시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환자 3명의 가건물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돼 이달 말까지 역학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익산시가 여성 가족 친화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청사진을 구체화했습니다. 익산시는 가족 역량 강화를 위한 가족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과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기존 55개 사업 실행과 함께 실무단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익산시는 지난 2009년 3월 전국 최초로 여성 친화 도시 지정을 받아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전주시가 노후 공동주택 음식물류 수거 용기를 무상으로 교체합니다. 전주시는 2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 277개 단지와 전용 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